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엘 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읽기 문제 25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2018년도에 있었던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이곳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곳은 어디죠? 아름다운 꽃집입니다. 꽃집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아름다운 꽃집 강남점 그랬습니다. 여기 강남은 서울의 남쪽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의 위치는 강남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배가 출발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이 날은 일자를 말하는 거지요. 날은 언제입니까? 2016년 1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12월 21일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안씨, 오늘 회사에 못 가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반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니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한이에요. 이 메모를 누구한테 썼을까요? 투한 씨에게 썼어요. 무엇 때문에 썼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회사에 가지 못한다고 썼어요. 그래서 그 부탁하는 건 뭐예요? 반장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자, 여기서 맞는 것을 찾습니다. 1번, 투한 씨가 썼습니다. 투한 씨가 쓴 게 아니고 니한 씨가 썼지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니한 씨는 머리가 아픕니다. 네, 요 니한 씨가 쓴 그 메모의 내용에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예요. 니한 씨는 반장님을 만날 겁니다.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요. 투한 씨는 오늘 회사에 안 갑니다. 니한 씨가 회사에 못 가는 거예요. 투한 씨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내문의 제목을 볼까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가위 행사. 한가위 행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추석이지요. 네, 그래서 추석 행사입니다. 추석은 대한민국의 설날과 함께 한국의 그 민속의 날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일시, 장소, 참가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참가비는 내야 됩니다. 볼까요? 여기 참가비 있죠? 참가비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틀렸습니다. 9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합니다. 근데 9월 14일부터 하는 것은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이틀이라고 하는 말은 2일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기간이 얼마 되는가 볼까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4일, 15일, 16일, 3일이에요. 사흘이죠, 사흘. 사흘이에요. 그러면 이틀 동안 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한복 입기 및 한국 전통놀이 체험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전통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4번 행사 기간 중 경복궁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여기 경복궁 입장료 무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추석날 9월 15일 날만 무료예요. 그러니까 행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전부 다 무료는 아니에요. 15일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래프의 제목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를 조사한 겁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동료와 문제가 생겼을 때가 38%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플 때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야근할 때가 세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휴가를 마음대로 못 쓸 때 이것이 네 번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야근할 때라는 대답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야근할 때 여기 있죠?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습니다. 동료와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대답이 절반입니다. 네, 여기 동료와 문제가 생겼을 때가 38%죠. 그러니까 절반 50%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대답이 아니고요. 3번 아플 때보다 야근할 때 힘들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네, 아플 때가 여기 35%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야근할 때는 15%죠. 그런데 야근할 때 힘들다는 대답이 많다고 한 것은 틀렸어요. 여기는 1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휴가를 마음대로 못 쓸 때라는 대답이 가장 적습니다. 네, 휴가를 마음대로 못 쓸 때 12%죠. 네, 가장 적어요. 다른 35, 38, 15보다도 가장 적어요. 그래서 이 설명이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에서 8번까지는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6번 보겠어요. 우리 집이 7층에 있지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힘들지만 건강에 좋습니다. 네,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계단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올라가면 조금 힘들지만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6번에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정해진 봉투에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버려야 합니다. 네, 여기 달다라고 했는데 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죠. 저울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아니에요. 정해진 봉투에 쓰레기를 담는데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정해진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담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담아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불이 났거나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119에 전화하십시오. 119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119 전화번호는 아주 응급 전화예요. 네, 아주 응급 환자가 생겼거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에 119에 전화하는데 딘버리 24시간 딘버리 그리고 365일 쌀버리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에서 12번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랬어요. 9번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투안입니다. 한국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게 돼서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저는 보통 퇴근 후에 한국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평일에는 좀 바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잠을 자거나 청소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대비되는 말이 나오는데 평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입니다. 자, 평일은 언제예요?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하지요. 주말은 언제예요? 주말은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을 말합니다. 평일에는 좀 바쁘고요. 주말에는 잠을 자거나 청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설명은 주말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일정이나 평소 생활, 취미 활동이 아니고 주말 계획에 관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10번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천히 읽어보지요. 리한 씨, 내일 출장 갈 준비는 다 되었어요? 요즘은 숙소에 생활 필수품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 짐은 간단히 싸는 게 좋아요. 샴푸나 비누, 치약, 수건, 휴지 같은 것은 빼고 면도기와 칫솔만 챙기세요. 환경 문제 때문에 일회용품은 무료로 주지 않거든요. 그럼 내일 봅시다. 자,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을까요? 출장 갈 준비 품목에 대해서 쓰고 있지요. 출장 갈 때 뭐뭐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샴푸나 비누, 치약, 수건, 휴지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숙소에 생활 필수품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무엇만 가져가면 될까요? 여기 면도기와 칫솔만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출장 준비를 언제 하는지 궁금해서
네, 이게 일정이죠. 언제? 이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3번 일회용품 사용 방법을 말해 주려고 이것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4번 짐을 간단히 쌌는지 점검하고 싶어서 네, 이것도 아니죠. 지금 이 글을 쓴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챙겨야 할 세면도구를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챙겨야 할 세면도구는 뭐가 있죠? 면도기, 그리고 네, 칫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챙겨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칸 씨는 공장에 다닌 지 1년쯤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공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칸 씨가 저를 많이 도와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칸 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칸 씨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네, 같은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맞는 것을 찾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동료들은 칸 씨의 활발한 성격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칸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인기가 많은 거지요. 네, 일단은 이야기는 맞습니다. 다른 것도 읽어보고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칸 씨는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칸 씨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네, 칸 씨에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칸 씨가 저를 많이 도와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반대입니다. 칸 씨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칸 씨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칸 씨의 꿈은 한국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네, 칸 씨의 꿈은 한국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칸 씨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이 사람은 칸 씨보다 먼저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다닌 게 아니고요. 네, 벌써 칸 씨가 공장에 다닌 지 1년쯤 되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공장에 처음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설명도 틀리죠. 그러면 1번이 네, 가장 맞는 같은 내용입니다. 12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저희 주민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건물 수리에 들어갑니다. 공사 후에는 컴퓨터 무료 교육과 영화 무료 상영, 어린이 독서 교실 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 중에도 1층에서 업무를 계속하니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십시오. 자, 주민센터의 그 앞으로의 건물 수리에 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주민센터 건물은 지금 수리 중입니다.
근데 수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이라고 했거든요. 5일 내. 지금이 아니고 다음 달 1일부터라고 했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공사 중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 설명이 돼 있네요. 공사 중에도 1층에서 업무를 계속하니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지요. 공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네, 3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네, 공사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 후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네요. 공사 후에는 컴퓨터 무료 교육, 영화 무료 상영, 어린이 독서 교실 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깁니다. 맞아요. 4번까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에 보면 영화 무료 상영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그랬거든요. 다음 달부터 그 수리에 2달 동안 여기 2달 동안은요. 2달 동안 수리를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영화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14번 두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화를 걸 때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이른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시간에도 연락을 피해야 합니다. 또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전화를 건 이유를 말합니다. 통화를 끝날 때도 윗사람이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끊으면 안 됩니다. 13번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여긴 전화를 걸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의해야 할 것, 즉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무 이른 시간에 하면 안 되고요. 또 식사 시간에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전화를 할 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또 통화를 끝날 때 윗사람이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전화의 그 전화 거는 매너, 에티켓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전화할 때의 그 예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할 때 예절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만날 때 인사하는 예절, 또 어른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행동에 관한 예절,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화할 때의 예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약속하는 방법이나
또 친해지는 방법, 또 전화를 하는 이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화할 때의 예절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14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1번 친구에게는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네, 이 친구에게도 이런 예절은 지켜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 전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4번 볼게요. 어른에게 전화할 때는 밤늦은 시간보다 이른 아침이 좋습니다 했는데 밤늦은 시간도 안 되고요. 이른 아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좀 잘 생각해서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사무엘 선생님한테 전화할 때 밤 늦은 시간에 간혹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잘 알아두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봅시다. 상사와 통화할 때는 상사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겠어요. 요 부분이에요. 통화를 끝날 때도 윗사람, 여기 윗사람, 이게 다른 말로 회사에서는 상사라고 하지요. 상사, 윗사람이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래서 3번 상사와 통화할 때는 상사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부터 19번까지 이것은 좀 쉬운 문제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15번 이게 뭐죠? 이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볼펜이지요.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그림 보세요. 여기에 나무들이 있고 벤치가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 또 운동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네, 약국 아니고 은행 아니고 서점 아니고 공원이지요. 네, 이것은 4번 공원이 맞습니다. 17번입니다. 네, 어떤 물건을 세는 단위를 묻고 있어요. 이것은 초콜릿인데 초콜릿과 같은 과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세지요. 그래서 초콜릿이 지금 액두이틴 짜르반 초다 있지요. 그래서 초콜릿이 6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초콜릿이 6개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18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 지금 요즘 방이죠. 이 방을 닫고 있는 모습이네요. 쓸고 아니고요. 쓸고 아니고 계단, 벌행 아니니까 이것은 두 개 다 이건 틀린 거고요. 예, 방인데 쓸고 있는 게 아니고 닫고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네, 19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19번 그림에 나오는 오자르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네, 이것은 스패너 몽키고요. 네, 이것은 볼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볼트를 이 방향으로 조이고 있는 그림이에요. 나사못, 이건 두 개 다 나사못이 아니고요. 볼트인데 담고 있는 거 아니고요. 조이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이 표지는 엘리베이터예요. 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쉬운 문제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좀 쉽네요. 사진 찍는 것이니까 당연히 카메라죠. 우산 차도 아니고요. 연필 라디오 아닙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되겠어요. 제 가방에는 항상 네, 카메라가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23번 저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네, 묻다. 네, 다른 말로 문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의하다. 그러면 묻다와 문의하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문의하려고 합니다. 혹은 물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도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1번 문의하려고 합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아주 어땠을까요? 저녁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아주 즐거웠지요. 화가 난 것 아니고요. 슬픈 것 아니고요. 외로운 것 아닙니다. 3번 즐거웠습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저는 매일 청소를 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번 주는 바빠서 며칠 동안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바빠서 며칠 동안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읽기 문제에서 오늘의 읽기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것은 긴 문장 있었죠. 네, 여기에 13번 문제처럼 아주 긴 문장에서 혹시 여러분이 이해되지 못하는 문장이나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댓글에 또는 저 메신저에 문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